김소희님, 클라우드 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을 지원과 클라우드 공급 기업을 중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분야에 따라 이아스, 파스 등 각 분야의 업체와 중개를 해주는 건가요? 보통 이아스의 경우 AWS나 유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스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중개를 해주시는 업체하고 중개도 해주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원센터에서 도입 컨설팅이라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떠한 그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그런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를 좀 마련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실제적으로 뭐 어떠한 공급자와 수요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매칭을 한다기보다는 그 컨설팅을 할 때 여기에 뭐 이런 그 소프트웨어나 네. 그 도입 방향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이런 솔루션에 이용했을 때 도입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많이 그런 쪽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일님, 최근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형 클라우드 플랫폼 베타 버전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 실사용 시에 용량이나 서비스 레벨에 따른 라이센스 기준이 있는지요? 예, 저는 이제 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저희 그 개발 환경하고 약간 좀 별개의 그런 플랫폼이고요. 네. 실사용 시의 용량이나 서비스에는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오픈 소스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국내형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데 네. 라이센스 비용은 아마 없으신 걸로 없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현님, 파스 상품 구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기존 대기업 상용 제품을 대체를 하여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왓스의 경우 웹로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대체를 한다면 기존 애플리케이션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이관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요? 파스 상품의 확대를 위한 키포인트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지금 김 대표님 일단은 상용 제품 쓰고 계세요? 예. 상용 제품 역시 또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엠팩이라는 걸로 역시 클라우드 서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 기업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이제 뭐 글로벌한 예. 상용 제품 쓰고 있는 거 아니겠네요 지금? 근데 실제 엠팩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해서도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스타트업에게만 무료고 다른 경우에는 상용화해서 판매되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윤창님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김소연님에 대한 예, 저희 질문이 정확히 제가 질문의 의도는 잘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네네. 이제 뒤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수정을 최소화하려면 이관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그 파스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이관을 할 경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그 오픈소스 기반의 그런 파스를 이용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나 MS 같은 그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파스를 이용해서 어떤 네네. 소프트웨어를 마이그레이션 할 것이냐라는 틀린데 아무래도 오픈소스를 활용하면은 그런 그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플랫폼이나 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에 락인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최소화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마존이나 뭐 MS나 구글 같은 데서 제공해주는 파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기 자체적으로 그 플랫폼에 맞는 SDK나 아니면 그런 개발 툴킷을 이용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증이나 뭐 어떤 결제 부분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오픈소스를 활용했을 때보다 마이그레이션 일수는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상원님, 너무 무료로 사용하다 보면 막무가내 즉 불건전한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외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수익성만 괜찮다면 다 수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지만 뭐 그냥 그 무기한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연 단위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트래픽이나 어떤 크롤링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뭐 불법적인 내용이 있을 때는 좀 제재라기보다는 좀 사용 제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홍승호님, 사업병이 많지 않은 요즘 청년 세대들 또 은퇴한 장년들에게 적합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예. 예. 일단은 빠르게 그러니까 그
개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디자인 싱킹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떤 완성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네네.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먼저 가지고 네. 이것을 필드 테스트를 해보고 아. 시장 반응을 보고 나서 아. 그걸 가지고 어떤 좀 더 그 자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좀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많이 요즘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래부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그 ICT 분야의 그런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최근에는 K글로벌이라는 음. 그 통합 브랜드로 이제 그걸 통합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그 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업들 간의 상호 연계를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각 기업들 간에 지원하는 스코프가 좀 틀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상호 연계를 시켜가지고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지금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저님, 인력 수급 및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 청구가 되나요? 예, 비용 청구는 별도로 저희가 비용을 받지는 않고 네네. 예, 인력을 어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진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나 네. 개발 인력 또는 네. 디자이너를 활용해가지고 업무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장님도 그 컨설턴트시죠?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같은 분이 꽤 많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저희 있어요? 그 지원센터는 총 8명 어. 예, 구성이 되어 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지금 한 7년간 제가 1,500명하고 이렇게 우리 짜고 한 거 아니잖아요. 마구 던지는 건데 예. 제가 보니까 내공이 있으세요, 이분. 제가 놀란 게 웬만 정부기관에 보통 이렇게 컨설트 하면 좀 나이 드시고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구태연한 건지 편견이 있었는데 네. 오늘 제 편견을 확 깨시네. 아, 감사합니다. 상당히 앞서 나가시고. 네. 근데 그 비슷한 내공 있는 분이 8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 뭐 훨씬 우수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 지원센터 이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직접 이제 이용자 기업인 입장에서. 네. 예, 저도 진짜 비슷하게 그렇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공 꽤 있으신, 예. 꽤 높으신데 보니까. 자, 그다음에 장주님,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면 클라우드 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제 저희가 그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지원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네네. 이제 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분야가 있는데 우선 해외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업무 네.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구글이나 MS나 뭐 사스, 아마존 같은 그런 사스 마켓플레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이제 등록하실 수 있는 업무 가이드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K글로벌 자체의 프로젝트 내에서도 네. 해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하면 그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파스에서 사업 규모나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지요?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될 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선정하실 때 예. 사업 규모, 재정 규모 같은 걸 많이 보시는지. 저희가 선정을 네, 하실 네, 때요. 선정할 때 기업의 재정. 아무래도 저희는 그 예비 이제 막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는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3년 미만의 그런 스타트업 분들을 네. 이제 위주로 선발을 해서 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예. 왜냐하면 기존에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자체적인 뭐 자금도 충분히 있고 네네.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좀 지원 비용적으로 좀 여유롭지 않은 네네.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알겠습니다. 지원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 유태신님, 보안도 참 중요한데 예. 보안에 대해서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예, 보안 같은 경우는 파스 같은 경우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파스는 별도로 이제 자체적으로 SE 리눅스라는 그런 그 보안 모듈이죠. 네. 리눅스 커널 보안 모듈인데 그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이아스가 가지고 있는 방화벽이나 네. 이런 거 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플랫폼 내에서도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의 그런 강제적인 침입이 되지 않도록 네네. 그런 보안 장치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그 이아스에서 뚫렸다 하더라도 네. 뭐 그런 자체적인 플랫폼 내에서도 한 번 더 이중적인 보안 처리가 가능합니다.